구독자분들 같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측에 있는 땅이 훨씬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쪽은 200평을 평당 400 주고 사면 8억을 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땅을 한 50만 원에 주고 산다면은 얼마일까요? 한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땅을 800 주고 사야 되고요. 200평을 왼쪽에 있는 땅을 1억 주고 산다면 8분의 1 가격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지가 대비 왼쪽 땅을 선택하겠죠. 집을 지어놓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주택 건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는 사람과 이쪽에도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건생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계획관리에서 사나 농가주택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8배가 차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들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세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처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정의를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있는 내용처럼 건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죠. 건물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고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3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좋지만 용적률이 500%까지이기 때문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겠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을 보시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도 주로 농업을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 지역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을 풀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제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아 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농림지역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땅이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구의 정의를 보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구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 5가지는 모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는 바로 3가지의 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세분화되어 나뉘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내용만 봐도 용도지구에서 말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구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살펴보자면 이 구역은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고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땅은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땅은 농업진흥구역의 땅이고요, 오른쪽 땅은 계획관리 땅입니다. 그럼 지가를 제가 미리 조회를 해봤더니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의 땅, 이 땅은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되고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땅, 이 땅들은 근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노래 연습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고깃집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근린생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 땅들은 보통 350에서 400만 원이 넘어가는 땅이고요. 바로 왼쪽 땅, 이렇게 대추나무도 심어놨네요.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의 땅인데 실제적으로는 논이지요. 답인데 복토를 해놔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면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그 옆에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땅이에요. 이런 쪽의 땅은 평당 400만원 정도 되고요. 바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땅은 평당 50에서 60만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측에 있는 땅이 훨씬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쪽은 200평을 평당 400 주고 사면 8억을 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땅을 한 50만원에 주고 산다면은 얼마일까요? 한 1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땅을 800 주고 사야 되고요, 200평을 왼쪽에 있는 땅을 1억 주고 산다면 8분의 1 가격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지가 대비 왼쪽 땅을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 재미난 사실인데요, 이곳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땅은 뭐든지 다 합니다. 공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약국,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식당, 카페 다 해요. 그런데 오른쪽 땅은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밖에 못 져요. 농산물과 관계된 농사용 창고나 농가 주택이라 그런 종류의 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근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이곳에 보면은 집을 지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택, 근생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는 사람과 이쪽에도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곳에 근생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계획관리에서 사나 농가주택에서 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8배가 차이 납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평당 400만원, 이쪽은 평당 도로가에 붙은 것들이 50, 60만원이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당연히 이 절대농지에 붙어 있는 땅을 사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사실은 깊숙한 이런 논이었어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땅이었냐면 사실은 앞쪽에 바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도로에서 쑥 들어가 있는 이런 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하고요, 현재 이 땅하고 거리를 보면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옹벽을 쳐 있는 곳이죠. 다시 볼게요. 이렇게 네, 쑥 들어가 있죠. 이 도로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한 2m 50 정도, 2m 50 정도 되는 이런 단차가 있는 땅이지요.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복도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성토를 해놓으니까 좀 전에 쑥 들어가 있는 땅들이 이 도로에 붙여놓으니까 땅이 너무나 이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농가주택을 이렇게 져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농가주택에 있는 집이나 왼쪽에 있는 계획관리에 붙어 있는 집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사는적인 측면에서, 주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사나 오른쪽에 사나 삶은 똑같습니다. 단지 근생,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그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면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격이라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땅을 선택해서 땅을 산다는 거죠. 이곳에 이렇게 살면서 땅들을 메꿔놓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하는 절대농지지만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쪽에서는 땅값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도로에 딱 붙어있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용도구역이 상향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곳들은 절대농지의 가치가 훼손을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땅들은 서서히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계획관리도 되고 취락지구도 되고 주거지역까지도 되는 광경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참 투자적인 측면을 보면 가치가 있는 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땅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땅만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가요? 이 절대농지 같은 걸 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농가주택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잘 시켜 나가면 좋은 투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